4년, 5년? 4년? 5년? 아니 4년 그 저희 시작할 때니까 4년? 아니 몇 년? 그러니까 라디오로 치면은 진짜 거의 뭐 저도 복귀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3개 올라갔나요? 네, 옆에 계신 분을 목소리를 많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팟캐스트 부분에서 이제 다운로드량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운로드 수가 꽤 되거든요. 그냥 처음 올렸을 때랑은 다르게. 그래서 아마 좀 예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저희 세라 미술유식의 시작을 같이 알렸던 분이죠. 제가 늘 굉장히 어려운 학과를 나왔다고 학교와 센트럴 세인트먼티 우먼주요를 나오셔서 최근에 인턴십과 개인 콜라보레이션을 끝내고 서울에 오셨고요. 리포터는 안 변하나요? 내가 이거는 기억해. 내가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사람 놀린 거는 사람이 기억을 다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미술을 공부하고 있지만 영국으로 건너갔던 이유는 그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했었겠죠 옛날에. 그래서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지망하던 과에 공부를 하신 거라 약간 맛은 봤잖아요. 패션 디자인 쪽에. 네. 그거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사람 사는 곳이 아닌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본 만큼은 모르겠지만 미술이 정말 머리만 아픈 곳이라면 물론 몸도 아프긴 아프겠죠. 근데 이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들의 몸 아픈 거랑 비교를 하자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머리는 저희 쪽이 더 아픈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몸과 머리를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 거의 저는 거기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태지옥이라고. 거의 뭐 지옥 몇 관문을 거기서 다 이제 하고서 졸업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러고서 인턴까지 하셨잖아요. 인턴은 이제 새로운 지옥이죠. 거기는 집에도 안 보내주지 않나요? 네, 그 악명 높은 뉴욕에서. 네, 그래서 졸업도 하시고 뉴욕의 알렉산더 왕에서 인턴도 하셨고요. 네. 최근에는 해외 기업과 개인 콜라보레이션을 하시고 이제 디자이너로서의 기지개를 펴셨죠. 현재는 개인 디자인을 하시면서 개인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강아지와 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조금 이제 도비는 자유예로 외치면서 약간 자유인이 되려고 하더니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을 하면서 입양인가요? 입양. 네, 입양을 하면서 이제 완전 다시 한번 강아지의 노예가 되면서 내 키우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강아지가 성격이 또 이제 많이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강아지를 나는 처음 만나자마자 내 신발에 작은 이를 보았죠. 반갑다고.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이제 반가우면 근데 그러나요? 네네. 그때 이제 집사는 모르시나? 고양이는 그러지 않거든요. 안 반가워하려나요? 고양이는 이제 눈인사를 하죠. 맞다. 물론 저희 집 고양이는 약간 개냥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더 가서 양냥거리는 정도인데 이렇게 팔팔 뛰더라고요. 네. 테리죠 이름이. 네, 테리입니다. 그래서 팔팔 뛰면서 그때 구두를 신어서 망정이지. 운동화였습니다. 네, 천재질의 운동화였다면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내가 사람을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본 적도 없으면서 반가워하더라. 아니 고양이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집 고양이는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많이 야옹야옹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강아지 정도는 아니어서 되게 신기했었죠. 아니 막 반가워하고 이러는 것도 너무 좋았고 작은 실수까지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나는 혓바닥에 보들보들함 거기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고양이는 혓바닥이 까끌까끌하거든요. 네. 강아지는 거의 보들보들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핥아줘요 사실 고양이들은 사람을. 근데 이렇게 강아지들은 이렇게 코만 갖다 대면 코를 한번 핥아주는데 그 보들보들함에 넘어갔었어요. 저희 집 고양이에게 잠깐 미안하지만 잠깐 마음을 뺏겼었죠. 너무 예뻤다. 근데 진짜 잠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얼른 들여보냈죠. 안녕 하고서 지나가다가 시간이 맞아서 봤었는데 정말 강아지는 키우지 말아야겠다. 나는 강아지에게 행복함을 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런 다짐을 좀 외쳤었고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에서 뵈니까 반갑네요. 네. 근데 오늘 이거 인사를 안 했네. 안 했나요? 저희도 인사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디자이너 송다솜이라고 합니다. 아, 왜 본인을 디자이너라고? 아, 인턴도 하고 브랜드도 했으면 이제 디자이너라고 부를만 하죠. 나는 아직 병아리야. 이게 찬우도 그렇고,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이러는 포지션을 잡으니까 서로 이제 착한 이미지 하느라 사람을 이렇게 나만 착하면 되지. 사람을 이렇게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개념미술가라고 부르는 순간 제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당당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망했어. 그래서 오늘은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 구름 제작자들의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네. 그분의 에세이 중에, 그러니까 미학적 잡담이라는 에세이 시리즈가 있는데요. 거기서 천안문과 에펠탑을 향한 가운데 손가락의 의미라는 글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은 글인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근데 이 아이웨이웨이의 원근법에 관한 연구라는 그 작품이 좀 뭐라 그러죠? 사회와 미술이라는 키워드를 어느 정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작품 이미지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웃기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천안문, 에펠탑, 백악관을 네.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사진 배경은 거의 대부분 전 세계인들이 아는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근데 에펠탑이랑 그 백악관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집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그냥 웃긴 느낌이 들면서 그냥 그 정도 느낌인 거잖아요. 약간 뭘 저기다 또 뭐 중간 손가락까지 하고 있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천안문에다가 대고 중국 천안문이잖아요. 네. 중국 천안문에다가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 살아있나? 신변은 괜찮을까? 신변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회에 관한 이미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제목을 원근법에 관한 연구라고 해놓는다는 것 자체도 그죠. 정말 꼬아놓은 저는 약간 이렇게 비꼬아놓은 작품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취향인가 봐요. 뱅크시 좋아하시죠? 뱅크시는 이제 저 정말 약간 존경하는 수준이고요. 그죠. 근데 뱅크시는 뭐 아니 근데 진짜 뱅크시는 와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한 발 한 발 더해. 맞아요. 또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림 하나 갈아버렸잖아요. 네. 그 이후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또 해낼까? 근데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팬으로서는 질투? 약간 질투? 질투? 약간의 질투? 뭔가 팬으로서는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더 한다면 이제 난 뭘 해야 되나 생각도 좀 들면서 자괴감 같은 거. 진짜 질투가 좀 많이 드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아이웨이웨이의 이 작품을 조금 살펴를 보면요. 근데 실제로 아이웨이가 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면서 그 공안 감시도 많이 받고 한때 그 출국 금지를 받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출국 금지를 받아가지고 그 뭐죠? 해외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출국이 금지를 당했잖아요. 실제로 그 공항에까지 갔다가 못 나간 적이 있대요. 진짜. 그래서 스카이프로 원격 전시회를 하고 런던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원격 전시회를 하고서 그 인터뷰를 하러 가면은 해외 매체가 이제 중국까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국 그 체제가 이 사람을 제재를 하면 제재를 할수록 그 중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진 또 미술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네. 점점 이제 관심을 가져주면서 오히려 인기가 더 높아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데 옛날에 실제로 구금이 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조사받고 막 이러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사회도 조금은 유연해졌다고는 하는데 근데 약간 스마트하게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 인식 기능이 거의 세계 최고 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국 사회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국이나 이런 몇몇 주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을 경찰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을 제정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스타디움에서 몇 천만 명? 천만 명은 좀 너무 많구나. 거의 10,000명 수준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그 사이에서 범죄자를 잡아낸대.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지금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얼굴 인식 스캐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범죄자를 잡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한 기술인 건데, 그쵸. 뭔가 체제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뭐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체제가 늘 옳은 방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끔은 왜 폭력이 무력이 되고 저항이 되는 순간들이 다른 건데, 뭔가 저항을 하는 순간들이 망쳐지기도 하고, 저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친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웨이웨이가 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시리즈를 보면 다른 작품들도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모나리자라든지 사진이 되게 여러 개 있기는 하잖아요. 트럼프 타워도 있었고. 그건 이제 최근 거겠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모나리자에다 대고 하고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하는 건가? 그냥 이제 랜드마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유명하니까 그냥 해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치.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트럼프 타워에다 대고서 가운데 손가락을 하면 뭔가 그 트럼프의 안 좋은 소문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면서, 트럼프가 뭐 최근에 북한 이슈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너무 장사꾼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 대통령을 함으로써 자기 사업이 이렇게 되게끔도 세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루머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게 저는 참 웃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제목도 원근법에 관한 연구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논란을 차단시켜버리는. 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원근법 그냥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건데 재밌으라고 중지 썼을 뿐이야.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또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또 천안문을 보면은 중국 사회를 떠올리는 거고, 에펠탑을 보면은 파리를 떠올리는 것처럼 사람이 한 물건을 보면서 그 물건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미학 기본서적 같은 거 보면은 그거부터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사람이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그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커피 한 잔을 본다고 해도 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콩을 만드는 그 노동 착취를 떠올리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재활용 이슈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뭐 종이컵으로 만들어지느냐 종이컵으로 커피를 만들진 않죠. 종이컵에 담겨지느냐 플라스틱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한다는 것처럼, 그쵸. 사람이 무언가를 볼 때 절대 그 물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술이 꼭 시각적으로만 사람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각이 담고 있는 여러 의미로 인해서 사람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보여주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원근법에 관한 연구라고 해놓음으로써, 근데 이 원근법에 관한 연구로 해놓는다는 게 누구도 그거를 원근법에 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뭔가 뱅크시는 대놓고 세상을 무정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 세상을 파괴하겠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이웨이웨이는 그냥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난 아닌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애들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내 작품 보면 난 그렇게 사회파괴적인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작품은 또 그냥 미술의 약간 이런 요소를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하지. 또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막 약간 이런 것도 적어놨네요. 작가가 어느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되게 많이 변한다는 거겠죠. 그쵸. 이게 중국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이 특권을 가지기는 하잖아요. 한국은 이제 남북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남북 이슈를 사실 북한이 가져왔어요. 세계적인 이미지에서는 그 전 세계에서 그 뭐라 그러더라?
북한에서 그림 그리는 그 화풍이 있어요. 걔네들 그거 뭐라 그러지? 주체 사상주의. 주체 사상주의 화풍인가? 그래가지고 그 김정은이랑 이런 사람들 찬양하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화풍, 그거를 걔네 화풍이라고 해서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대. 그러니까 한국 남북이 나눠졌다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북한 애들은 그걸 이용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걔네들은 그거를 팔라고 만들진 않았을 수는 있는데 뭐 외화벌이에 이것도 굉장히 큰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전 누구였죠? 김정일이랑 걔네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서로 이렇게 하면서 뒤에 사슴이랑 막 이런 애들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약간 그 포스터에서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사회적인 이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만약에 서양인이 이런 작업을 했다라면은 약간은 관종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따라했다 느낌. 네, 서양인이 북한 가가지고 북한이란다. 중국 가가지고 천안문에다 대고 했으면은 물론 그 서양인도 굉장히 신변이 위험했겠지만. 그치. 아무래도. 어쨌든 중국 사회도 외국인은 잘 안 건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올라오는 그냥 그런 사진 그죠. 같겠죠. 그런 웃긴 걸로 하는데 이제 중국 체제나 이런 데서 항의는 많이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왜 그런 짓을 했냐? 라고 하면서. 근데 백악관이나 이런 데에서 외국인이 했다라고 항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중국 체제에서는 그렇게 했을 텐데 중국인인 IAEA가 했을 때랑은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작품 하나를 가지고 참 별별 걸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오만 가지 생각 들게 만드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 꽈놓은 작품이 재밌는 거인 게 좀 여러 가지를 되게 생각해 볼 만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미술에다가 이용하는 거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주입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가지는 그런 환상들 있잖아요. 약간 패션도 그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화보로 만들어지고 물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꾸띠르 작품이라고 하죠. 오뚜꾸띠르? 발음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뚜꾸띠르 같은 거 약간 만들어지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실험적인 작품이 나옴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꾸띠르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업적인 부분으로 연결되고 이러는 과정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쿠티르는 이제 나는 이제 이만큼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자랑 같은 곳이고요. 아니면 뭔가 난 우리의 하우스의 스킬은 이 정도다. 기술력이 이 정도다라는 약간 이런 걸 과시하는. 네. 보통 몇 개 만들지도 않고 그냥 정말 쇼피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지망생일 때도 좀 이렇게 과한 게 많잖아요. 차이죠, 그거는. 근데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하는 게 근데 이게 그냥 정말 관종짓일까?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는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옷이나 이런 거 자수 하나 받고 이러는데도 기술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시가 확실히 들어있는 게 있는 건가?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대중들한테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이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고 약간 마치 삼성이 갤럭시 폴더를 내놓듯이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그 200인가 300인가 230인가 그런데 그쵸. 지금 리셀러로 300만 원까지 사야 된대요. 완전 다 품절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나요? 좀 너무 더 이상 디자인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닐까요? 아니 그것만은 아닌? 그런 걸로만 치부하기는 조금 애매한. 네. 아니, 그렇게 꾸티르 작품이 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행동일 것 같기도 한데 그 이후에 은근히 꾸티르 같은 거에서 막 팔 길게 나오고 이런 정말 저거는 인간의 팔 길이가 아니다 싶은 정도로 길게 나오고 하는 옷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다음에 기성복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안경테 쇼핑몰을 잠깐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인터넷에서 뭔가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좀 과한 걸 팔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호피무늬의 안경테를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재고들이 제가 아직도 가진 게 몇 개가 있어요. 집에 그냥 구석에 이렇게 짱박아 뒀던 거죠. 지금 보면은 하나도 과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호피무늬의 이런 안경 뿔테를 쓴다는 거는 약간 지금 홍대나 이런 데 가면 저 사람은 진짜 인정. 약간 이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저런 건 진짜 인정.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 정말 인정한다. 저렇게 입고 다니면은 정말 용자라는 거 인정한다라는 정도의 느낌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호피 안경이나 이런 거를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쿠티르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함으로써 세상이 좀 변화하는 거를 주도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영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쿠티르나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좀 이제 팔릴 만한 옷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쵸. 실제로 쿠티르를 내놓는 그 브랜드들이 쿠티르 옷은 사실 쇼피스라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잖아요. 그쵸. 하긴 합니다. 아까 판매를 하긴 하는데 정말 한두 피스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또 엄청나죠. 네. 1,000,000원대죠 그런 거는. 억대지. 억대입니까?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순화시켜가지고 만들어가면서 약간 좀 더 과해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또 가끔 보면 근데 또 돌고 돌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약간 만들어지고 돌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하는 게 세상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 변화를 은근히 그런 데서 주도를 하고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 구찌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장바구니 백 봤어요? 고무 장바구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네. 그 한국 아주머니들이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이 장바구니 백, 그 왜 안에 이렇게 대파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거 이제 내놨더라고요. 360만 원?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세상이 참 생각해볼 게 많아요, 그죠? 네. 그쵸. 미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미지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돌고 돌았는데 또 이렇게 맨날 삼천포로 빠지면서 얘기하는 게 또 세라 미술 유식의 그런 매력 아니겠습니까?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절대 저의 진행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뜻 뭡니까? 들렸어요? 굉장히 귀에 꽂히던데? 밖으로 안 한 줄 알았어. 완전 귀에 꽂혔는데? 머릿속에서만 하셔야 돼. 얼굴 빨개졌는데? 약간 속마음 들킨 느낌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남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욕하고 편집. 그냥 한번 이거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패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패션이요? 조금 너무 그렇죠. 네.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인 것 같은데 세상이 예술을 바꾸는 걸까? 예술이 세상을 바꾸는 걸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좀 약간 이제 사회와 예술이라는 키워드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조금 복잡하고 깊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왜 막 천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는 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 건데 이걸 퍼뜨리는 게 예술일까? 아니면 이런 이미지가 그냥 사회적으로 알아서 퍼져가지고 이거를 예술이 이용하는 걸까? 약간 이런 질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광고를 찍어가지고 그 새로운 예쁨?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렇게 퍼뜨려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패션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패션이 조금씩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이 세상을 바꿔가는 느낌? 패션이 세상의 트렌드를 바꿔가는 느낌? 세상을 바꾼다는 거창한 표현보다 트렌드를 바꾼다는 게 조금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트렌드를 바꾸는 패션. 나는 패션 아니기 때문에 그럼 디자이너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질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 위에 그냥 하이 패션 브랜드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들에서 트렌드를 많이 바꿔가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주도를 한다 그러죠. 그렇죠. 주도를 하고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나요? 네.
패스트 패션 맞나요? 네. 오, 맞았어? 그 패스트 패션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그 약간 그 차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카피에 가까운. 그래서 가끔 자라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죠. 자라 같은 데서 보면은 구찌? 샤넬? 약간 이런 옷들이 하나씩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 구찌, 샤넬 이런다는 게 약간 재질이나 이런 거를 그 브랜드가 특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내놓은 디자인을 약간 차용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패션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패션이 세상 트렌드를 변화시켜 가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술에서는 이게 되게 조금 애매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원근법에 관한 연구라는 작품을 보고서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인식을 바꿔가기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작품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 중국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또 어떻게 보면 중국 사회가 만들어낸 이미지이기도 하니까 닭이냐 달걀이냐 얘기하듯이 좀 무의미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려워. 역시 사회와 예술이라는 키워드는 건들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그 무인도에서 예술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가? 이거 그냥 도시에서 예술하는 것보다 사실 무인도에서 예술하는 게 편하거든요. 누가 보기를 해 뭐를 해. 누가 보기를 해 뭐하겠지. 편하긴 하죠.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해변에다가 그림도 하나 그려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예술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가끔 사람들 표현 중에 와 지금 진짜 이 순간이 너무 영화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는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예술이나 미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기는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게 중년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원래는 없었대요. 아 그래요? 중년 남성의 이미지가 없었는데 네. 그 뉴욕 배경이랑 막 미국 배경으로 하는 이런 영화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뭐죠? 중년 남성을 영어로 미들 에이지드 맨이라고 하나요? 그 이미지가 처음으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기는 한 것 같거든요. 이미지가 생겨나고 막 이런다는 게 그러니까 남자로서 이래야 된다.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과거 그런 마초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그 왜 미국은 되게 마초적인 남성 이미지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많이 만들어진 문화가 이 중년 이미지의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중년 남성의 이미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년 남성이면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시선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그런 시기가 좀 지나가면서 영화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던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 막 티파니 에서 아침에? 네, 막 그런 시기쯤에 딱 중년 남성의 이미지가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술이 조금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많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바티칸 대성당에 네. 있는 그 피에타라는 그 조각상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피에타라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사망을 하고 나서 성모 마리아가 애절하게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나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성모 마리아가 사실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는 시점이었는데 그 조각을 보면은 굉장히 젊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보고 나면은 노년의 성모 마리아의 모습보다는 약간 되게 젊은 여성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더 많이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게 뭔가 작품 하나 만들어 놓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가고 이런다는 게 되게 독특한 부분이 좀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 이론으로 치면은 막 무한적으로 복제되는 이런 뭐라 그러죠? 복제 기술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게 이뤄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래서 조각상이나 벽화 같은 거를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게 복제가 안 되잖아요. 사진이나 영상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거대하게 만드는 걸로 지금 복제하는 거 정도의 이런 노출도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프린트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프린트로 내놓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 세계인이 이미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세상이 가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신기하네요. 이렇게 꼭 끝맺음이 없어요. 저희 사람에서 시가. 아 신기하네요. 이러고 다음에 볼까요? 맨날 신기하네요. 이러면서 물음표만 던지고서 자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사라지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 예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특정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막 야 니네 답 좀 내려라 이런 댓글은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이라. 네. 약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확실히 있는 것도 있어서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약간 그 뒤가 구리다 그러죠? 잡담이네요 거의. 네. 거의 뭐 근데 뭐 그렇죠 뭐. 찬우랑은 더 심해? 들었어요. 재미는 있던데 뭐. 아 그런가요? 찬우랑은 거의 직진으로 가면 되는 길을 거의 정말 한 10분이면 가는 길을 한 50분 걸려서 가는 느낌? 거의 그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막 저도 약간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늘 약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약간 질문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답을 못 내리고 이런 거 같네요. 오 신기하다 하고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합리화 중이야? 합리화가 아니라 이렇게 오랜 배움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합리화인가? 그래서 약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천안문을 보면서 중지손가락 하나 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살을 붙이는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볼 때 왜 그 내가 오랫동안 쓰던 물건을 보면은 내가 오랫동안 썼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네. 그 천안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와 그 가운데 손가락이 의미하는 전 세계 공통어의 욕이잖아요. 네. 그 욕의 조합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이미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사회와 미술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정말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었고요. 네, 마무리를 또 이렇게 해야겠죠? 흐지부지. 오랜만에 찾아온 송다솜 양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라이브인가요 이거?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새롭네요. 네. 약간 그 다솜양이랑 하고 나니까 진짜 좀 복귀한 느낌이 좀 나요. 찬우랑 했을 때는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복귀한 느낌이 좀 나네요. 되게 맨 처음에 양치기 소년급의 신용도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회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 3주차 동안 이제 꼬박꼬박 잘 올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좀 지그시 보게 되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눈을. 오늘 유난히 좀 뭔가 얘기를 안 한 것 같네? 아니죠? 인사겸. 그죠? 네. 잘했었죠? 네. 인사겸 한 거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약간 이렇게 넘어가려는 거지. 뭐. 네. 오늘 그러면 인사는 마지막으로 예쁘게 해주시겠어요? 저 맨날 찬우한테 미루거든요. 어떻게 하던가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찬우 되게 교양방송으로 만들어.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그 풍성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러면서 잘 자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시경이야? 찬우 그런 거 아니었는데. 네. 오랜만에 돌아온 송다솜 양과 재미나게 한 회차를 진행을 해봤고요. 바쁘시지만 가끔씩 아 그래요? 아 요즘 강아지랑 논다니까요. 네. 아 근데 또 금방 또 바빠질 거잖아. 일 시작해야지. 그거 안 바쁜 척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부르면은 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인사차 이렇게 재미나게 한 회차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만 재밌었나요? 다 같이 재밌던 네, 걸로. 그럼요. 네.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저는 송다솜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송다솜 양과 함께했습니다. 아 제발. 안녕. 안녕.